우리 아이들을 위해서요, 제가 맛있는 과일 주스를 이렇게 갈아놨습니다. 자, 어느 게 여러분들에겐 가장 맛있는 과일 주스인가요? 자, 이쪽 편은 키위고, 중간은 오렌지고, 그리고 마지막은 딸기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걸 좋아해요. 자, 오늘은요, 물질을 좀 분류해보는 시간 갖도록 할 건데요. 자, 맛있는 이런 과일 주스는 물질을 분류할 때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궁금하시죠? 그럼 지금 바로 쌤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부터 쌤과 O2 기초, 그리고 개념, 그리고 플러스까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닝에서요, 과일 주스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과일 주스는요, 물질의 분류에서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바로 쌤과 개념 쪽에서 잡아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일단 기초 내용에서는요, 오늘 배워야 될 기본 내용이나 과학적인 용어나 또는 다음 강 넘어갔다라고 했을 때 앞강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내용들을 좀 복습하거나 약간은 간혹가다 이제 심화적인 내용까지 좀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알고서 개념을 가야지만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제가 여기다가 잡아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O2 기초를 들어갈 건데요. 오늘은 많지 않습니다. 2개입니다. 자, 첫 번째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물질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물질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런 겁니다. 칠판이 있어요. 이 칠판은 물체일까요? 물질일까요? 물체죠. 책상이 있어요. 물질일까요? 물체일까요? 물체입니다. 그러면 이 책상은 어떤 물질로 되어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금속이냐, 뭐 또 나무냐, 이런 것들이 물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물질에 하나하나의 알갱이가 있습니다. 이걸 분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분자들, 성질을 띠는 분자들이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지 조금 이따 모형을 통해서 보도록 할 겁니다. 이렇게 물질마다 갖고 있는 특성이라고 얘기하면 그 물질의 고유한 성질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이 특성을 딱 봤을 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물질이다 라고 우리가 떠올릴 수 있을 정도로 고유한 성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저는요, 선생님이에요. 막연하게 선생님이 아니라 어떤 과목의 선생님이죠? 과학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뭐 제 나이는 몇 살입니다. 저는 어디 삽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저만의 고유한 값이 나오면서 저를 딱 떠올릴 수가 있겠죠. 이 사람은 김항아 선생님이구나 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물질을 딱 대표적으로 구별할 수 있는 고유한 성질을 특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예들은 좀 여기서 잡아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물질의 특성은요, 다른 물질과 섞여 있을 때도 다른 물질과 구별이 되는 거예요. 자, 다른 물질과 뭐 된다? 구별할 수 있다라는 걸 체크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것이 고유하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고유한 성질이구나라고 써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쌤과 두 번째 내용 잡아보겠습니다. 겉보기 성질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겉보기 성질이에요. 우리가 여러 가지 감각기관에서는 눈, 코, 입, 귀, 피부 감각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여러 가지로 볼 수도 있고 맛도 할 수 있고 색깔이나 이런 맛이라든가 그리고 냄새를 맡을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 그래서 써보도록 할게요. 물질의 색깔. 좀 구체적으로 쓰겠습니다. 색깔, 그리고 맛,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죠? 냄새. 그리고 딱 봤을 때 우리 중1 때 배웠었던 암석 파트에서 결정 모양 이런 것들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결정 모양 이런 것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등과 같이 부연 설명이었어요. 이런 거. 그래서 같이 각각 이런 것들을 우리 감각기관이나 또는 간단한 감각기관뿐만 아니라 우리가 도구도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과학기구 이렇게 쓸게요. 기구를 이용해가지고 구별할 수 있는 성질, 구별하는 성질, 요것을 우리가 겉보기 성질이라고 얘기하고요. 겉보기 성질도 물질의 특성에 해당이 됩니다. 라고 해서 옆에서 구체적으로 들어갈 겁니다. 자, 저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O2 개념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강의는 알고 계시죠? 1학년 때부터 듣고 있는 아이들은 쉽게 아실 겁니다. 제가 자체 교환을 다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어요. PDF 파일. 그래서 내가 듣고자 하는 강좌 옆에 PDF 파일을 좀 클릭해서 프린트를 좀 다운받아가지고 빈칸 똑같이 채우면서 오셔야 돼요. 그렇게 한 이유는 칠판의 내용이 교환에 있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건 제가 다 만든 거고 제 노하우가 녹아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자기 주도 학습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니까 제대로 쫓아오신다면 실력이 쑥 올라갑니다. 자, 우리 물질을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분류하려면 물질마다 이제 고유한 성질을 갖고 있는 그 값들을 좀 볼 건데요. 그래서 물질의 특성을 앞에서 얘기했었던 거 끌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얘기할까요? 다른 물질과 뭐 할 수 있다? 물질과 구별된다 라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그 물질만이 나타내는 뭐다? 고유한 성질이다 라고 다시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물질의 특성에 어떤 예가 있는지 이 예가 중요하거든요. 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한번 문제 내보도록 할게요. 길이 물질의 특성일까요? 아닐까요? 그 값을 딱 보고 어떤 물질이라는 거 연상할 수 있어요? 10cm. 없죠. 그리고 10ml 부피를 딱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건 고유한 성질일까요? 우유도 떠오르고 뭐 주스도 떠오르고 물도 떠오르고 이렇죠. 고유한 성질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다른 물질과는 구별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길이나 질량이나 부피 이런 것 등은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없어요. 반대로 비교를 해드렸고요. 그렇다면 물질의 특성이라는 건 진짜 비교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쓰면 뭐 밀도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밀도는 1 이러면 물입니다 라고 우리가 배운 학생들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물질마다 고유하게 갖고 있는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와 쓸 것은 밀도 또는 또 요거 쓸게요. 끓는 점을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요건 아셔야 되죠. 우리 중2 정도 됐으면 누가 100도씨에서 끓어. 그럼 뭐예요? 물이죠. 그쵸? 그리고 누가 얼어. 어는 점 이렇게 얘기하고 같은 물질이라면 어는 점이나 녹는 점이 동일하죠. 물이다. 몇 도씨죠? 0도씨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냐? 용해도라는 게 있어요. 어떤 용매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수를 그람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물질마다 좀 이 용해도가 좀 다르게 되고요. 이 파트는 따로 우리가 그래프를 통해서 꼼꼼하게 계산까지 잡는 파트가 있습니다. 일단은 밀도나 끓는 점, 어느 점, 녹는 점, 용해도 같은 경우에는 물질의 특성이구나 라고 해서요. 이런 것들이 특성으로 구별할 수, 특성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하고 여러분들 구별되는 문제들이 출제되기 때문에 제가 예를 설명해 드렸고요.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물질의 특성에 해당되는 거 저와 함께 구체적인 특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질이 갖고 있는 고유한 성질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물질마다 갖고 있는 이런 종류에 따라서 물질의 특성은 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당연히 다르죠. 그래서 쓰겠습니다. 뭐다? 물질의 무엇이다? 종류에 따라 물질의 특성이 다르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자, 밀도가 1은 물이지만 기름은 1이 아닙니다. 외울 필요는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리지만 밀도 1, 물은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가보도록 합니다. 만약에 같은 물질이라고 한번 봅시다. 같은 물질이 있었어요. 자, 제가 한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물을 10ml를 준비하고 하나는 1리터를 준비했습니다. 1000ml죠, 결국에는. 그럼 양이 달라졌죠. 그래도 물은 끓는 점 몇 도야? 100도씨예요. 어는 점 몇 도씨예요? 0도씨예요. 그러나 양이 달라지면 이 온도점은 변함이 없어요. 이런 물질의 특성은 변함이 없지만 어디에는 영향을 주냐면 끓는데 시간은 오래 걸리죠. 우리가 라면을 끓일 때도 1개 끓일 때랑 10개 끓일 때는 좀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처럼 같은 물질이라고 했을 때도 물질의 양에는 관계가 없어요. 물질의 양에는 관계없이 일정하다라는 것을 알아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요, 물질을 구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단 시간 차이는 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저와 두 번째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물질의 특성에 대해서 봤고요. 물질의 특성이 아닌 것은 제가 뭐 부피나 질량이나 뭐 길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했습니다. 이건 물질의 특성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것도 잡아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물질의 양에 관계없이 일정하지만 무엇이다?
시간 차이는 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될게요. 자, 일단은 제가 이런 것까지 끌어서 좀 심화적이거나 부연 설명이 있을 경우에 참고사항에서 파란색을 쓰고 있습니다. 자, 저랑 이렇게 물질의 특성에 대해서 봤다면 지금부터 진짜 물질을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제 강의 듣고 있는 아이들은요. 매 강의 5단원, 6단원 이렇게 되면 5단원 끝에 교과서별 특강이 또 있습니다. 그쵸? 단원마다 제가 해놨고요. 그것 또한 코너 3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릴까요? 순물질과 혼합물만 말하는 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순물질에 또다시 2개, 혼합물에 또다시 2개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교과서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 교과서 차이에 따라서 제가 강의를 해놨으니까 거기서 차별화되게 좀 들으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 저와는 일반적인 내용으로 나오는 물질의 분류에는 순물질과 혼합물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항상 이거 보면 내가 얘가 되고 싶어요. 난 순수하고 싶어. 우리가 아이돌 가수들이 나오면 너무 우유빛깔 누누누 막 이러죠. 누구. 그때 순물질, 순수해요. 정말 좋은 표현 아닙니까? 순수하고 싶죠. 누가 불순물처럼 뭔가 있잖아요. 이렇게 뭔가 혼합된 느낌은 싫잖아요. 이렇게 순물질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순수하구나 라고 물질이 한 가지만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순물질에 대해서 정의입니다. 자, 여기가 정의고요. 지우고 정의. 정의 가고요. 이쪽에서 성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의는요. 순물질 같은 경우에는 무엇이다? 한 가지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고요. 자, 혼합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믹스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프닝에서 맛있는 과일 주스 3개를 준비해놨잖아요. 이게 바로 혼합물입니다. 이 혼합물 중에서 어디에 해당되는지 옆에서 파악해 보도록 할 거고요. 일단 혼합은 우리가 영어로 보면 믹스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믹서기 우리가 사용해서 과일 주스 만들잖아요. 이렇게 혼합되어 있다는 것은 누군가 섞이려면 2가지 이상의 물질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혼합물 같은 경우에는 2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섞여 있는 거, 섞임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혼합물에 관련된 거 저와 함께 그리고 순물질에 대한 거 각각 내용 알아보기 전에 좀 구체적인 내용 다 끌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항별 시험을 붙이고요. 그 밑에 단계가 항별이 되겠습니다. 그럼 안 붙였다고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냥 제가요. 여러분들에게 출제되는 출제율을 분석해가지고 이렇게 포인트 2개만 좀 잡아본 거예요. 시각적인 효과를 위해서 이 정도는 꼭 알아두셔야 될 것을 제가 이렇게 딱딱 붙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아직 안 끝났고요. 우리 교환에서 밑에다가 이런 것들을 함께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순물질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까 얘기했던 물질의 특성을 끌어가 보도록 할게요. 말해볼까? 끓는 점이 있어요. 그리고 녹는 점이 있어요. 그리고 어는 점 같이 갑니다. 자, 요런 거 또는 밀도 요런 것들 봅니다. 자, 끓는 점이나 녹는 점, 어는 점, 밀도 등 또는 용해도 등 요런 것들이 변함이 있을까요? 변함이 없을까요? 순수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요. 밀도 등 요런 것들의 변함이 없이 일정하다라는 것을 체크합니다. 자, 이번에는 혼합물을 좀 보도록 할게요.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이 혼합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냥 섞여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A도 성질을 그대로 갖고 있고 B도 성질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럼 얘가 1을 넣었어. 얘는 10을 넣었어. 이번엔 얘를 10을 넣고 얘를 1을 넣었어. 어떤 것을 집어넣냐에 따라서 양도 달라질 수 있죠. 쉽게 얘기해서 질량 달라지죠. 또 부피도 달라질 수 있죠. 이런 것들의 차이가 있고 농도 차이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봤듯이 끓는 점이라든가 또는 녹는 점 그리고 어는 점 있죠. 그래서 어는 점이 좀 지우고 갈게요. 어는 점 그리고 밀도 등이 달라진 변한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혼합물에는 균일 혼합물에 소금물이 있어요. 물에다가 소금을 타요. 물의 성질도 갖고 있고 소금의 성질도 갖고 있어요. 소금을 많이 타면 짠맛이 강해지죠. 그렇다고 짠맛이 신맛으로 변하진 않습니다. 성질을 각각 갖고 있어요. 그런데 넣는 족족 양이 달라집니다. 양이 달라지니까 당연히 밀도 차이에도 영향을 주는 거고요. 그리고 농도가 높을수록 잘 안 끓어요. 그러니까 끓는 점에도 영향을 줘요. 녹는 점, 어는 점에 대한 것도 조금 더 내려갑니다. 0도씨에서 순수한 물이 언다면 그 밑에서 얼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냉장고에다 아이스크림 넣어놓으면 그냥 물은 어는데 아이스크림은요. 덜 얼었을 때가 많아요. 녹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것들의 차이고요. 그래프에서 한 번 더 시각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물질과 혼합물에 대해서 단순한 이제 성질을 좀 비교해 봤습니다. 자, 이제 3번 물질의 분류 갈 건데요. 저와 함께 공부했었던 건 순물질 그리고 혼합물이었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학교들은 여기 있는 분자 모형으로 함께 가져가 주셔야 돼요. 실제로 우리가요. 소금물을 준비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거거든요. 소금물을 딱 준비하고 보면 이런 알갱이들이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당연히 안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위해서 물론 현미경으로 보면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시각적인 효과를 해서 모형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림이 나왔을 때 얘 순물질이다. 얘 순물질 중에서 호던소다, 화합물이다, 균일혼합물이다, 불균일혼합물이다 이런 거를 골라낼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순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물질로만 되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첫 번째 순물질에 해당하는 것은 원소 기억하시나요? 원소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질을 이루는 고유한 성질, 물질을 이루는 물질을 이루는 구성, 원소, 성분, 원료, 재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사실 원소 있고 원자 있고 분자 있습니다. 원소는 어떤 물질을 이루는 성분이나 원료나 재료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 딱 보면 흰색 알갱이, 일부러 색깔로 말씀드리는 거 흰색 알갱이로 구성되어 있고요. 얘는 빨간색과 흰색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H와 O로 구성되어 있고 얘는 H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렇게 표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원소입니다. 자, 따라서 첫 번째 쓸 것은요. 톳원소예요. 톳원소가 뭐야? 톳. 한 개죠. 그래서 한 개의 이제 원소로 결합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원소로 이루어진 순물질이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요. 수소가 있습니다. 수소는 이렇게 표기를 하죠. H2입니다. 자, 수소 H라는 것이 두 개가 결합되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러한 모형들을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가 바로 톳원소고요. 이건 순물질에 해당이 됩니다. 순물질이 더 큰 범위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산소가 있습니다. 산소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지금 듣고 있는 O2 교재 있죠? O2 되겠습니다. 산소, 한 가지 원소로 이루어져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질소도 있습니다. 질소는 N이에요. N2 이렇게 씁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은요. 제가 무료 특강, 주교육표 특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박쌤 TV에서 김하은 선생님 검색하시고 무료 특강, 주교육표 특강을 들어주시면 좀 심화적인 내용과 고등 내용까지 무료로 들을 수 있습니다. 센스 있게 열심히 들었으면 쌤한테 예쁘게 써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수소, 산소, 질소 등이 대표적으로 한 가지 원소로 되어 있구나. 이렇게 쓰니까 좀 쉽게 알 수가 있겠죠? 자, 요거까지 좀 보시면 됩니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철, 구리, 이런 금속류도 철은요, 요거 하나로 이루어져 있고 구리, 이런 것들은요, CU 이거 대문자로 쓰면 편의점 생각나지 않나요? 자,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해당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호던수뿐만 아니라 화합물이 되겠습니다. 화합이라는 거 뭔가 이제 더해진 느낌 드시죠?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이 결합해서 새로운 성질을 띠는 A, B라는 물질이 탄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화합물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진 순물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대표적으로 이 모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H 두 개고 O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게 물이에요. 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알아두셔야 되는 기본적인 분자죠. 그래서 H2O입니다. 자, 제가 분자를 얘기했는데요. 분자는 물질을 이루는 알갱인데 그때 성질을 띠는 입자, 알갱이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쪼개지면 성질이 다른 걸로 변해요. 그래서 이렇게 H2O 이런 식으로 물 분자를 좀 표현을 했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H와 O가 결합되어 가지고 두 가지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진 화합물에 해당되는 순물질이구나 라고 체크하시면 되겠고, 또 이산화탄소 있습니다. 일산화탄소는 산소 하나 붙어있는 CO고 얘는 산소가 2개 이산화탄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속에다가 이산화탄소가 녹아 들어가 있고 설탕 타면 이게 탄산음료잖아요. 그건 균일혼합물이에요. 일단 이산화탄소 하나만 따지면 요겁니다. CO2예요. 탄소와 산소로 결합되어서 있는 화합물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제 염화나트륨도 보도록 할게요. 염화나트륨. 소금의 주성분이 되겠고요. 얘는요, NaCl 요겁니다. 자, 나트륨과 염소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결국에 Na 플러스 나트륨 이온과 염화이온 Cl 마이너스가 결합되어 있는 염화나트륨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까지 봤고요. 또 뭐 에탄올도 물어볼 수 있어요. 에탄올은 소주의 주성분인데 C2H5OH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걸 외우라는 뜻이 아니죠. C 얘기했죠. O 얘기했죠. H 얘기했죠. 두 가지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진 화합물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저와 혼합물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혼합물은요, 일반적으로 균일 혼합물이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균일이라고 하는 것은 고루고루 좀 중간중간에 아주 고르게 섞여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대표적으로 혼합물이 됩니다. 일단 요거는 뭐라고 얘기했죠? 순물질 중에서 화합물이라고 얘기했고요. 자, 그 다음 얘는요, 혼합물인데 균일 혼합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균일 혼합물, 요거 비교해 볼까요? 보시면 얘는 노란색도 중간중간에 다 들어가 있고 파란색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마지막은요. 파란색이 한쪽에 몰려있고 여기 갈색이 또 한쪽에 몰려있습니다. 마치 흙탕물 같죠? 흙탕물 시간이 지나면 밑에 가라앉거든요. 흔들어주면 또다시 흙탕물이 돼요. 어렸을 때 기억이 납니다. 이거 초코우유야 마셔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친구들하고요. 그 놀이터에서 놀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이런 것들은 불균일, 아이고 잠깐 붙이고 갈게요. 불균일 혼합물이구나 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겠고요. 각각의 특징들을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혼합물은요, 일단 순물질이 섞여 있구나 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고, 균일 혼합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성분 물질이요. 각각 성분 물질이 한쪽으로 치우친 것이 아니라 아주 고르게 섞여 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골고루 먹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섞인 물질인 혼합물이다. 이게 균일 혼합물이 해당이 됩니다. 대표적으로요, 설탕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물에다 설탕을 타면 어느 한 부분 다 놓치지 않고 다 단맛이 나요. 그러나 양에 따라서 더 다냐, 덜 다냐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소금물도 있습니다. 소금물 먹으면 어때요? 짜죠. 이쪽 먹었더니 짜, 이쪽 먹었더니 안 짜.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소금물도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많이 헷갈려 하시는 거 공기갑니다. 공기 같은 경우에도 균일 혼합물이에요. 왜냐? 여기에 21%의 산소와 78%의 질소와 아르곤과 0.03%의 이산화탄소. 제가 정확하게 양을 말했어요. 숨 쉬어요. 공기 속에 산소가 있으니까 이쪽 같은 숨 못 쉬어요? 아니죠. 어느 부분에서나 우리가 산소를 공급받을 수가 있어요. 균일 혼합물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설탕물이나 소금물이나 공기나 또 탄산음료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탄산음료, 어디서 톡톡 쏘는 탄산의 맛을 느낄 수가 있어요. 어느 부분도 놓치지 않고 그럴 수 있죠. 물론 여기 녹아있는 이산화탄소가 공기 쪽으로 빠져나가게 되면 이 탄산의 그 느낌이 좀 사라지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탄산음료라고 하는 것은 어느 부분에서나 다 균일하게 섞여 있는 것을 보시면 돼요. 이산화탄소가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합금이 있습니다. 합금이라고 한쪽에만 금이 있나요? 다른 것들이
뭐 같이 섞여 있을 때 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균일 혼합물에 대한 예를 함께 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균일이 아닙니다. 아니 불자 불균일 혼합물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불균일 혼합물이라고 하는 것은 성분 물질이 위에서는 고르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성분 물질이 고르지 않게 섞여 있는 혼합물이다라고 해서 불균일 혼합물을 보시면 되겠고요. 대표적으로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었던 암석 있잖아요.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우리 우유에서 보면 흔들어 드세요 라고 들어보셨죠? 지방층이 밑에 가라앉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것은 균일하지 않아요. 우유는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요. 흙탕물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과일 주스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과일 주스 많이 드셔보셨죠? 과일 주스는 불균일 혼합물이에요. 왜냐면 일단 과일 주스를 시간이 오래돼서 하면 밑으로 가라앉아요. 그쵸? 가라앉았는데 이렇게 또 섞어주죠? 그러다 보면 전체 고르게 섞이게 됩니다. 일단 이것은요, 균일이 아닌 과일 주스는 불균일 혼합물이에요. 왜 내가 이걸 강조할까요? 오프닝에 나왔으니까 강조하는 거죠. 얘만 나와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과일 주스는 불균일 혼합물에 해당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될게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 이렇게 얘들이 섞여서 출제가 되면서요. 다음 중 그냥 쉽게 이렇게 나와요. 한꺼번에 말한 학교들은 얘 아무거나 나와도 그냥 순물질 고르시면 돼요. 요것도 아무거나 나와도 혼합물 고르시면 되는데 구분하는 학교들은요. 이렇게 하나씩 명확하게 구분하는 연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딱 봐도 오던소, 딱 봐도 화합물. 요것은 바로 순물질이다 라는 거고요. 이것은 딱 봐도 균일 혼합물, 얘는 불균일 혼합물이죠. 그래서 혼합물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체크해 줍니다. 자, 이제 쌤과 4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에서 순물질과 혼합물의 구별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쌤과 순물질 공부했고 여기 호단수와 화합물이 있다고 얘기했고요. 혼합물의 균일과 불균일 혼합물을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순물질과 혼합물의 구별 방법을 그래프를 통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아까도 얘기했듯이 순물질 같은 경우에는 끓는 점이나 어는 점이나 녹는 점이나 변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물질이 갖고 있는 순수한 그거기 때문에 끓는 점, 어는 점, 녹는 점이 변함없이 일정해요. 그래서 그래프상에서 보시면요. 수평이 되게 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보듯이요. 하나는 소금물을 얘기를 할 거예요. 하나는 그냥 물을 얘기할 거예요. 소금물은 균일 혼합물이었어요. 자, 수평이 되는 부분이 바로 물입니다. 순물질이죠? 자, 일정한 부분, 이게 바로 물이에요. 이쪽도 물입니다. 자, 두 가지를 표현할 때 하나는 끓는 점이고 하나는 어는 점이에요. 어는 점, 그리고 얼어가는 온도를 표현했고요. 얘는 끓어가는 온도를 표현했습니다. 물은 딱 보나마나 여기에 몇 도일까요? 100도씨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요. 이쪽 어는 점을 보면 딱 보나마나 물은요. 0도씨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평이 되는 구간이 있다면 혼합물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가요? 안 한가요? 혼합물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일정하지 않아요. 않다. 자, 그러면 일정하지 않은 그게 어떤 변화로 일어나는지 두 가지 그래프로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가로치기 가열 시간이에요. 같은 시간 동안 분으로 좀 표현하고요. 같은 시간 동안 가열했을 때 물은 한 요 정도 됐을 때 뭐 지금 그냥 제가 즉흥적으로 4분이라고 할게요. 4분이 딱 됐을 때 그래 끓기 시작해서 100도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100도에서 끓지 않고 그보다 좀 높은 온도에서 끓기 시작해서 갈수록 더욱더 올라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수평 구간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온도는 더 올라가게 되죠. 이게 혼합물인 바로 소금물이 되겠습니다. 자, 이 이유도 좀 심화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 소금과 물이 있어요. 섞여 있어요. 가열을 했어요. 그럼 누가 날아가죠? 물이 날아가요. 증발이 됩니다. 그럼 물 분자가 100개가 있었어요. 거기에 그냥 제가 예로 든 거예요. 소금이요. 소금 분자가 100개가 있어요. 두 개 같이 결합해서 짝꿍을 이루고 있다가 계속해서 끓이니까 물이 액체가 기체로 날아가면서 공기 중으로 갑니다. 그럼 봐요. 물이
소금에 하나씩 달라붙고 있다가 물이 날아가 버려. 그럼 소금은 더 많고 물은 부족해져요. 그쵸? 그러니까 소금 입자가 나머지 남은 물조차 끌어 그러니까 공기 중으로 이제 날아갈까봐 이제 안달이 난 거예요. 물론 문제에서 그렇게 쓰시면 안 되죠. 자,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날아가니까 날아가지 말라고 물 입자를 잡아당깁니다. 그러니까 얘네를 잡아당기기 때문에 못 가게 막는 거죠. 그만큼 얘네들을 더욱더 끓이기 위해선 더 많은 열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힘이 더욱더 농도가 진해지면서 강해지기 때문이에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심화적으로 얘기해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가열 시간에 따라서 물과 소금물의 차이는 이렇게 일어난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순물질 같은 경우에는 무엇이다? 끓는 점이 일정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혼합물 같은 경우에는 일정하지 않습니다. 자, 이때 끓는 점이 일정하지 않다면 어떤 변화가 있죠? 자, 순물질보다 높은 온도에서 끓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갈수록 점점 더 온도가 어떻게 돼요? 높아지는구나 라고 체크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점점 갈수록 농도가 진해지기 때문이라고 얘기했고 이렇게 소금 입자가 물 분자를 잡고 못 가게 하기 때문에 얘가 증발하기 위해선 더 많은 열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끓는 점이 더더더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번에는요. 어는 점을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물이라고 하는 순물질은요. 어때요? 어는 점도 일정해요. 그러나 여기 있는 혼합물 같은 경우에는 어는 점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됐죠? 그러면 일정하지 않다면 어떻죠? 0도씨보다 즉 순물질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 순물질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 얼기 시작을 해서요. 점점 더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랑은 반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것이 왜 갈수록 온도가 더더더 높아지는가 그 이유를 써보시오라는 서술형 문제도 심화적으로 출제가 될 수 있어요. 얘보다는 얘가 출제율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얘도 얼지 못하게 소금 입자가 방해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걸 포인트 잡고 이제 부연 설명들을 좀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고체 액체 끓는 점에서 이제 이용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예시들이 나오면서 다음 중 물질의 특성 중에서 무엇을 이용했냐라고 하면 끓는 점 오름, 어는 점 내림 뭐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끓는 점이 오른다라는 건 잘 끓지 않는 거고 어는 점이 내린다는 건 잘 얼지 않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지금 고체하고 액체 같은 경우에 끓는 점을 좀 보시면 대표적으로 뭐 있냐면 우리가 달걀 다 삶아봤죠? 달걀 삶을 때요. 그냥 물보다는 소금을 좀 넣습니다. 왜요? 끓는 점이 높아지면서 더욱더 달걀을 높은 온도에서 가열. 그때까지 이제 끓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래서 확실하게 더 맛있게 삶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달걀을 삶을 때 우리가 뭘 넣어주나요? 물에 소금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끓는 점을 높여가지고 더 맛있게 달걀을 삶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라면을 끓일 때 여러분들 라면 먼저 넣나요? 스프 먼저 넣나요? 스프 먼저 넣고 끓인 다음에 그 다음에 라면을 넣으면 더 좋아요. 왜냐면 스프를 넣으면 농도가 높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스프를 넣었다는 건 물에다가 스프를 탄 거잖아요. 그러면 혼합물이에요. 혼합물은 순물질보다 끓는 점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100도씨 이상에서 끓기 시작하는 그때 끓고 있어요. 그럼 100도보다 높은 상태죠. 그때 라면을 넣으면 더욱더 꼬들꼬들하게 단시간에 더 맛있게 우리가 라면을 끓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따라서 라면을 끓일 때 무엇이다? 스프를 먼저 넣는다. 끓는 점 오름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저와요. 여기에 어는 점 내림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동차에요. 냉각수가 있습니다. 부동액이 있어요. 냉각수가 있는데 그 냉각수가 겨울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얼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액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그 냉각수에다가 부동액을 넣어서 혼합물을 만들어줘요. 그러면 0도씨에서 원래 얼던 물이 혼합물이 되면 그 이하에서 얼기 시작하니까 웬만한 영하의 날씨에서는 견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에서 우리가 냉각수를 좀 넣으면서 차를 좀 안전하게 온도도 떨어뜨리면서 이렇게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다용도로 이제 쓰이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는 점 내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자동차에 냉각수가 뭐다? 얼지 않도록 혼합물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동액을 넣어준다. 어는 점을 내린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눈이 왔습니다. 도로변이 얼면요. 위험하고요. 교통체증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로에다 뭘 뿌리냐면 염화칼슘을 뿌립니다. 자, 우리 도로에 눈이 내렸습니다. 거기다가 염화칼슘을 뿌려요. 혼합물이 되는 거죠. 자, 어는 점 내림이 되니까 예를 들어 0도씨에서 얼던 것이 뭐 20도씨, 영하 20도씨까지 내려갔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온은 영하 10도다. 그럼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로가 안전하게 얼지 않은 상태로 우리가 운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예로 되게 우스갯소리로 제가 의정부에 살았었어요. 근데 의정부 쪽 라인하고 도봉산을 지나가는 그 시청 같은 도로죠. 여기서부터 경기권이에요. 서울까지만 염화칼슘이 뿌려져 있어요. 같이 쭉 가고 있다가 그 다음부터 여기는 눈이 수북해요. 그러니까 차들이 가다가 빨리 가다가 위험하죠. 그런 적도 있어요. 자기네 거 아니라고 여기까지만 뿌리고 여기는 또 안 뿌리더라고요. 이런 우스갯사항도 예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눈이 얼지 말라고 뭐예요? 눈에다가 염화칼슘을 뿌려줍니다. 염화칼슘을 뿌린다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얘들이요. 굉장히 잘 나옵니다. 다음 중 얘는요. 끓는 점 오름, 얘는요. 어는 점 내림을 이용했구나 라고 해가지고 각각을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이쪽 부분에다가 한글 시험을 붙이고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옆으로 가가지고요. 이 내용까지 오늘은 오투 플러스 내용을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오투 플러스 내용이 굉장히 깊이 있게 들어가고 시험에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오늘 경우 같은 경우 시험에 잘 출제되는 것들로 제가 좀 넣어놨습니다. 자, 좀 심화적으로 고등까지 들어갈 때도 있고요. 여러분들 우리 오투 교재에 있는 모서리 쪽에 있는 거 있죠? 그 내용을 넣을 때도 있고 그 내용에 추가적인 내용이 갈 때도 있으니까 책과 잘 함께 필요한 부분을 써가면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투 플러스 함께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요. 고체와 고체, 아까 전에 고체와 액체, 소금물을 대표적으로 봤다면 이번엔 고체와 고체 혼합물의 녹는 점을 좀 보도록 할 거예요. 녹는 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액체가 고체로 변할 때 물질의 상태는 액체와 고체가 모두 다 공존한 상태에서 그때 온도가 일정한 그 구간, 그 점을 녹는 점이라고 얘기하는 거 알고 계시죠? 일반적인 물에 녹는 점은요. 몇 도입니까? 그렇죠. 0도씨입니다. 자, 그런데 고체 이번엔 갈 건데요. 고체와 고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나프탈렌은 알고 있죠. 옷장에다가 집어넣는 좀 먹느냐. 이렇게 일명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옷을 조금 우리가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데 냄새가 좀 심하죠. 근데 요즘에 좋은 냄새 나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프탈렌은 고체입니다. 그리고 파라다이클로로벤젠은 너무 길어요. 짝대기 다이클로로벤젠은 뭘까요?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양초입니다. 양초는 고체죠. 이 나프탈렌과 파라다이클로로벤젠 고체로 혼합한 혼합물을 작성을 했는데요. 실험적인 데이터입니다. 가열 시간에 따라서 온도 변화를 봤어요. 나프탈렌이나 양초라든가 파라다이클로로벤젠이 다 일정한 구간이 있었어요. 녹는 점이 일정한 온도점이 있었다면 혼합물 같은 경우에는 두 순물질보다 낮은 온도에서 녹기 시작하고 그 이후에는 점점 같이 높아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특징들을 좀 잡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후 녹는 점 같은 경우에 좀 더 낮았을 때 어떤 실생활에 얘에 적용하고 있는지 이 얘가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고체 혼합물의 녹는 점에 대한 거 말한 대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각 순물질의 성분 물질보다 어때요? 물질보다 빨간색 선 봅니다. 온도 낮아 높아? 낮죠? 낮은 온도에서 지금 뭐 하고 있죠? 녹는 점 본 겁니다. 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녹는 동안 어떻게 돼요? 계속 온도가 높아진다라는 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예로는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들 퓨즈라고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전등을 보시면요. 특히 안방 같은 데 전등이 이렇게 동그란 게 있어요. 근데 전등을 간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불이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들이 뭐라고 하시냐면 퓨즈 사와라 라고 얘기하셔요. 저희 아버지는 그랬어요. 그러셨는데 퓨즈가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어요. 제가 갖고 온 거는요. 그래서 그때 퓨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이쪽과 이쪽 전류를 차단해줘요. 무슨 말이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전류가 흘러가잖아요. 근데 만약에 흘러야 되는 그 양보다 더 과전류가 흘렀을 경우 10A다 그럼 그 이상이 흘렀을 경우에는 여기에 어떻게 돼요? 이 퓨즈가 끊겨버려요. 그러니까 녹으면서 여기하고 여기에 전류를 차단시켜줍니다. 얘 장점은 뭘까요? 화재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화재 나는 걸 막을 수가 있겠죠? 이런 겁니다. 퓨즈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얘는 혼합물이에요. 그래서 퓨즈 같은 경우에도 납과 주석으로 되어 있는 이제 혼합물이 되겠습니다. 혼합물이에요. 그래서 얘 각각의 성물보다 낮은 온도에서 녹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녹음으로 이렇게 전류가 흘렀을 때 얘가 녹아서 끊어져서 화재 방지를 해준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땜납을 보도록 할게요. 땜납은요, 이제 납과 주석이 혼합되어 있는 혼합물입니다. 고체 혼합물이죠. 한번 생각해보자. 납이 주석이 있어. 일단 이쪽 금속과 이쪽 금속을 내가 좀 이어보고 싶어요. 근데 얘네를 보면요. 하나는 200도씨에서 녹기 시작하고 하나는 300도씨에서 녹기 시작한다고 할게요. 그런데 납과 주석을 혼합한 것은 그보다는 더. 그러면 납이 있고 주석이 있어요. 요걸로 할게요. 납이 있고 주석이 있어요. 얘를 혼합하면 이보다 낮은 온도에서 녹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얘의 녹는 점에 도달하기 전에 먼저 땜납이 녹는 점이 낮기 때문에 요게 녹아버려요. 녹으면서 액체 상태가 되니까 납과 주석의 금속을 둘 다 이어 붙일 수 있게 해줍니다. 그쵸? 그 다음에 다시 온도를 냉각시키면 이미 붙으면서 고체화가 돼버리니까요.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녹음으로 금속을 연결해 준다라는 거예요. 퓨즈에 쉽게 녹음으로라고 표현을 했는데 일단은 쉽게 녹는다기보다는 과전류가 흘렀을 때 이게 더 표현이 맞겠네요. 과전류가 흐르면 녹아서 끊어짐. 이렇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각 O2 플러스 내용까지 좀 중요했습니다. 중요 표시는 좀 하지 않을게요. 그래도 기억해 주시고 앞으로 가서 항별 시험 요거 했었던 거 각각 예시 그리고 예까지 끌어서 한꺼번에 출제될 때 여러분들이 고를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이 모형과 함께 각각의 순물질과 혼합물 두 개, 4개 총 머릿속에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공부했습니다. 지금부터 생가요 좀 복습하고 여기에 관련된 거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복습했으면 끝이 아니죠. 문제 풀고서 채점까지 해서 저랑 다시 만날 겁니다. 자, 우리 아이들 오늘 배웠었던 거 있잖아요. 그거 복습하고 나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습할 때는 빠르게 전개합니다. 하나씩 좀 읊으면서요. 다시 내 걸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물질의 분류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습니다. 크게 순물질과 혼합물로 나눌 수가 있고요. 얘들이 출제가 되면서 각각 고르는 것들 우리가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순물질은 호단소, 한 가지 원소로 이루어져 있구나. 대표적으로 수소와 산소에 해당이 됩니다. 자, 화합물도 순물질인데요. 두 가지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물, 설탕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설탕, 물은 혼합물입니다. 설탕은 화합물입니다. 오케이. 자, 혼합물은요. 균일 혼합물인데 소금물, 설탕물, 식초, 공기 등에 해당이 되고요. 불균일 혼합물은요. 흙탕물, 우유, 암석 등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물질의 분류 봤습니다. 요거 한번 체크해 볼까요? 요거 뭔가요? 순물질 중에서 원소죠. 자, 그리고 이건 뭐예요? 두 가지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네요. 이건 순물질 중에서 화합물이 되겠습니다. 이건 둘 다 혼합물인데요. 고루고루 섞여 있는 균일 혼합물과 고르지 않게 한쪽 편으로 이렇게 몰려 있는 불균일 혼합물이 되겠습니다. 자, 순물질과 혼합물의 구별은요. 이렇게 크게 그래프 두 가지 학습했어요. 물론 플러스에서 하나 더 짚어봤는데요.
고체 혼합물의 끓는 점 봅니다. 그러니까 고체와 액체 혼합물의 끓는 점이에요. 그래서 높은 온도에서 끓기 시작해서 순물질보다 계속해서 높아지고요. 고체하고 액체의 대표적으로 소금물 보시면요. 어는 점은 순물질보다 낮은 온도에서 얼기 시작해서 어는 동안 계속 낮아진다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체 플러스 액체 혼합물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프까지 해결했습니다. 자, 복습이 끝났습니다. 쌤과 여기 페이지 보세요. 11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은 11페이지에 관련된 거 문제 풀 거니까요. 내가 만약에 풀지 않았다 그러면 얼른 풀어주세요. 잠깐 꺼놓고 풀고 채점까지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할 일입니다. 자, 저는 문제 풀 때요. 가장 중요한 건 노란별. 두 번째 중요한 건 파란별. 그리고 그 다음은 출제율 안 붙여요. 이렇게 해가지고 순서대로 세 단계로 좀 포인트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 문제에서 이렇게 짚어주는 선생님 별로 없죠? 자, 1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성질을 옳게 짝진 것은 하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이렇게 파란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구별할 수 있는 성질이라고 하는 건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끓는 점, 녹는 점, 밀도, 용해도에 해당이 되고요. 길이나 부피나 질량이나 농도는요. 구별할 수 있는 고유한 성질값이 아니에요. 특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해당되는 것은 이렇게 4번으로 정답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1번 문제 풀었으면 저와 이제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순물질에 대한 설명에는 순, 혼합물에 대한 설명에는 혼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자, 노란별이고요. 1번. 한 종류의 물질만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 종류의 물질. 순수하다. 순. 이렇게 써줍니다. 자, 2번. 물질의 특성이 일정하지 않다라는 것은요. 각각 섞었을 경우에 그 양에 따라서 또한 우리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이게 바로 혼합물이 됩니다. 혼습니다. 물질의 양에 관계없이 녹는 점과 끓는 점이 일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순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순. 물, 에탄올, 산소, 이산화탄소 등이 해당되는 것은 순에 해당이 되는 거죠. 물론 순에서는 호단수하고 화합으로 또 나눌 수가 있는데 일단 이런 것만 딱 봐도 한 종류의 물질로만 되어 있구나. 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번 갈 건데요. 3번 간단한 것 같은데 얘를 찾는 문제라서 2번보단 조금 더 응용된 것들, 이렇게 잘 나오는 것들로 좀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3번입니다. 순물질과 혼합물을 보기에서 각각 모두 고르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순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순에는 불러봐, 호던수 있고요. 화합물 있습니다. 여기에는 얘 모두 다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혼합물이라고 하는 것은 균일 혼합물과 불균일 혼합물이 있는데요. 이 모두 다 해당되는 거 혼에다가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수소라고 하는 것은요. 순물질이죠. 구리라고 하는 것은 순물질이죠. 사이다라고 하는 것은 물에 탄산이 고루고루 섞여 있는 균일 혼합물이죠. 그래서 혼이 되겠습니다. 공기도 균일 혼합물이죠. 식초라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물에다가 몇 퍼센트 이제 아세트산을 첨가해서 이제 타놓은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나 신맛이 나잖아요. 이것도 균일 혼합물입니다. 염화나트륨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NaCl 해가지고 써드릴게요. 이렇게 우리가 화합물 중에서 순물질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은 호던소죠. 얘는 화합물이죠. 일단은 기역과 니은과 비읍이 바로 순물질이고 디귿, 리을, 미음이 혼합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니비, 나머지 디리미 이렇게 순물질 혼합물을 명확하게 구분해 주시고 실수 없이 써주셔야지만 만점이 됩니다. 자, 균일 혼합물에는 균일, 불균일 혼합물에는 불균일이라고 써줍니다. 이런 얘들은요, 굉장히 출제가 높습니다. 그래서 노란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갈게요. 합금이 있습니다. 뭔가 섞여 있어요. 근데 일부분에 몰려있는 것이 아니라 균일하게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금은 균일. 그러나 우유 같은 경우에는 흔들어 드세요 라고 이것만 보셨어도요. 여러분들이 이게 불균일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암석은 대표적으로 불균일 혼합물에 해당이 되죠. 탄산 음료는 어디나 톡톡 쏘는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균일 혼합물이죠. 식초도요. 어느 부분만 쉬지 않고 전체가 다 쉽니다. 그래서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는 균일 혼합물이고요.
공기도 제가 산소 21%, 질소 78% 이런 일정한 양을 말씀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곳곳에 다 균일하게 퍼져 있는 균일 혼합물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구분해 주시면 끝나겠습니다. 여기는 개념 문제만 풀어도 얘들아 예시는 다 끝나겠다. 그쵸? 문제 풀기 쉽죠? 자, 이제 5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이거 그래프 노란 별입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물과 소금물을 가열할 때 이건 순물질, 얘는 혼합물 되겠습니다. 순물질은 평평한 구간이 있죠? B입니다. 이것은 순물질보다 높은 온도에서 끓기 시작해서 점점 온도가 올라가게 되죠. A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렇게 A와 B 중 물과 소금물의 가열 곡선을 각각 고르시오.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물은 B, 물이 여기고 소금물은 여기에 해당이 되죠. A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물에다가 소금 균일하게 넣은 균일 혼합물에 해당이 됩니다. 자, 5번 문제 끝났습니다. 저와 6번 갈게요. 오늘 6번까지 있네요. 다음은 일상생활에서 혼합물의 성질을 이용한 예다. 제가 요거를 파란 별을 붙일까? 아니요. 요거 예시는요. 더욱더 어려우면서 출제가 잘 되고 오답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달걀을 삶을 때 소금을 조금 넣으면요. 혼합물이 되죠. 끓는 점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끓는 점이 100도보다 높은 온도에서 조리할 수가 있어서 달걀을 우리가 잘 삶아서 맛있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2번, 겨울철 자동차의 냉각수에 부동액을 넣는 것은요. 혼합물에 어는 점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어는 점이 순물질보다 낮은 성질을 이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잘 얼지 않게 해주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와 6번까지 문제 풀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 끝입니다. 여기서 끝일까요? 아니요. 2개 코너가 더 남아 있습니다. 지금부터 오투 교재를 꺼내주시고 형광펜을 준비해가지고요. 역동적으로 저와 실시간 판서하면서 교재 체크하고 그 다음에 5초의 퀴즈 쇼쇼쇼 네모낭이 있습니다. 그거 한 번 더 하면서 복습을 여러 차례 반복을 하게 됩니다. 거기까지 마무리 져보도록 할게요. 이번 코너는요. 교재 체크 시간입니다. 우리 오투 교재 10페이지 되겠고요. 매 강의 끝날 때마다 그냥 넘어가지 않고 오투 교재를 한 번 더 복습하면서 내 걸로 만드는 시간 갖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형광펜을 준비해 주시고요. 오늘 중요한 내용은 밑줄을 그으면서 쌤과 역동적으로 한 번 더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오늘 배웠었던 것은 물질의 분류입니다. 그리고 물질의 특성에 대해서 얘기했죠. 다른 물질과 구별되는 물질만이 나타내는 고유한 성질이 되겠습니다. 얘가 있으니까 읽어주시고 1, 2번의 특징까지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볍게 넘어가시고 2번으로 갈게요. 자, 물질을 분류할 때 크게 순물질과 혼합물이 있습니다. 한 가지 물질로 이루어진 물질을 순물질, 혼합물은 2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섞여 있구나 라고 밑줄 그어주시고 얘 중요하니까 우리 반드시 구분해 주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순물질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끓는 점, 녹는 점, 밀도 등이 일정하지만 옆에 있는 혼합물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섞인 물질의 성질을 그대로 갖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혼합 비율에 따라서 달라지는구나. 끓는 점, 녹는 점, 밀도 등이 이렇게 해서 체크해 줍니다. 자, 우리 가볍게 표로 좀 정리하면서 한눈에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물질은 크게 순물질하고 혼합물로 나눌 수 있다. 또다시 순물질은 톳, 원소, 그리고 화합물, 혼합물은 균일과 불균일 혼합물이 된다. 정의를 읽어주시고요. 여기에 있는 모형이 있습니다. 모형을 갖고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하면서 아, 얘는 순물질 중에서 오던 수구나 라는 거 이렇게 끌어낼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얘들이요.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섞여 나올 때 구별하는 연습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이건 항별이었죠. 자, 이제 순물질과 혼합물을 구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 너무너무 중요했죠. 항별 시험으로 잡고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고체액체, 대표적으로 소금물의 끓는 점과 이번에는 어는 점을 좀 비교했습니다. 자, 순물질인 물과 비교했을 때 끓는 점은요. 이렇게 높은 온도에서 끓기 시작해서 온도가 계속 높아진다면 어는 점은요. 자, 물에 비교해서 낮은 온도에서 얼기 시작해서 계속 낮아집니다. 이용예들이 나와 있죠. 이용예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반드시 구분하는 연습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저와는 교재 체크 이렇게 끝입니다. 한 번 더 복습해 볼게요. 지금부터는 퀴즈를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바로 완벽 리뷰라는 코너입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완벽 리뷰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5초를 드리도록 할 거니까요. 네 문제를 좀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퀴즈도 하고 한 번 더 복습하면서 핵심을 잡아보는 시간이죠. 자, 지금부터 1번 문제 가보도록 합니다. 5초입니다. 자, 2가지 이상의 소물질이 섞여 있는 물질은 여러분들 뭐죠? 그렇죠. 정답은 혼합물이 되겠습니다. 정답 혼합물이죠. 자, 이제 2번으로 갑니다. 소금물, 식초, 공기는 물질의 분류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어디에 해당하죠? 혼합물 중에서 균일 혼합물이 되겠습니다. 균일 혼합물 이렇게 써주시면 될게요. 자, 5초 끝났네요. 자, 이제 3번으로 넘어갈게요. 혼합물의 끓는 점의 변화는 아까 그래프에서 봤습니다. 무엇이죠? 자, 순물질보다 좀 시간이 쓰는데 5초는 다 끝나겠네요. 그럼 천천히 봅시다. 순물질보다 높은 온도에서 끓기 시작해서 계속해서 어떻게 하죠? 높아진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서술형 답이 되겠네요. 자, 4번 갈게요. 부동액이나 눈에 뿌리는 염화칼슘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물질의 특성 중 무엇을 이용한 것일까요? 당연히 어는 점 내림이 되겠습니다. 자, 어는 점 내림 이렇게 보시면 될게요. 자, 쌤과 이렇게 해가지고 퀴즈 쇼쇼쇼 했습니다. 자, 다음은요. 2강에서 물질의 습성 이제 또 들어갈 건데요. 그때 끓는 점, 녹는 점, 그리고 탐구 A까지 잡으면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완성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너 구성은 O2 기초 그리고 O2 개념이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플러스 내용까지 꼼꼼하게 잡아보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100점을 향하여 O2 과학에 향하였습니다.